수업에서 다 하지 못한 별별 이야기. 다음 얘기 재밌어요. 다음 얘기도 재밌는데 이거는 또 측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농업에 들어온 이 스마트 기술은 많은 센서, 많은 데이터 축적을 기반으로 해요. 클라우드에다가 다 올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진도 찍고, 온도도 찍고, 색깔도 찍고,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은 그냥 그 사람 농민 한 사람이 모은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국가적으로도 모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육종이나 새로운 품종 만드는 거나 아니면 수확량 예측에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아, 올해 날씨 이렇고 품종 뭐 심었고 땅이 이래? 그러면 귤은 얼마 나올 거야? 아, 쌀은 얼마 나올 거야? 요번에 태풍 했어? 그러면 이만큼 줄어들어. 이거를 거의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이 얘기했던 게 옛날 육종가는 자만 하나 들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골반까지, 발에서 골반까지 올라오는 자만 하나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식물 밭을 걸어가는 거죠. 그 밭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바둑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바둑판 한 칸당 같은 품종의 그 식물들이 심겨져 있는 거죠. 여러 개가. 그럼 이제 지나가면서 툭 친대요. 요거. 그러면 걔는 우수 품종. 아, 그냥 그 전문가가 예. 지나가면서. 보면 이게 뭐 꽃 같은 것도 툭 친대요. 그럼 얘 꽃 크네. 얘는 작네. 버려. 잘라버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이제 보고 감명 깊어서 그리고 좀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맞나? 하고 자기가 한번 다 뽑아왔다는 거예요. 재봤더니 진짜로 맞아. 아, 진짜? 그래갖고 미국에서 그랬대요. 그래갖고 나도 이렇게 돼야겠다. 와. 그래갖고 엄청 노력을 하신 끝에 그 포닥까지 하고 올 때쯤에는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자 들고 다니면서 톡 치면 얘 수확량 많은 애, 얘 키 작은 애, 그냥 이게 그냥 되더래요. 그냥 바로바로 판별이 돼버리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약간 40살짜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그 전문성을 갖추려면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네, 훈련을 한 15년 정도 해야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오류를 만들어냈겠어요. 시행착오를 엄청 했겠죠. 네. 헛소리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드론이 합니다. 아, 드론. 네. 인터넷이래. 하늘로 쭉 올라가서 쑥 훑어요. 그러면 거기 나옵니다. 키가 누가 크고요. 누가 더 초록색이고요. 어떤 애가 꽃이 컸고요. 어떤 애는 꽃이 작았고요. 이런 게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촬영 영상으로 그냥 조건을 바로 입력해버리면 네. 결과값이 그냥 확 나와버리는구나.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뭐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더 객관적인 수치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더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런 툭툭 치면 되는 교수님 한 명으로는 한 번에 뭐 한 1000개 정도의 예비 품종 검사밖에 못했다고 하면 이 1000개를 검사하는데 드론은 뭐 한 1시간이면 끝나는 거죠. 이 사람 키우기까지 40년이 걸리고 이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드론은 훅 날아가면 1시간도 이제 많이 걸린 거고 한 뭐 15분이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1000개 아니고 10,000개 해봐도 돼. 그래서 아까 말했던 품종이 새로 개발된다고 했잖아요. 네. 육종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고 지금은 10년 걸렸던 게 뭐 5년 될 것이고 4년 될 것이고 뭐 그래서 최적 몇 년이면 계속 새로운 품종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또 그 관련 연구를 꼭 해보잖아요. 그래서 드론 관련 연구를 했는데 감귤 수확량 예측하는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기 전에 저도 너무 궁금해서 그럼 지금까지는 저는 드론으로 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그 연구사님께서 한참 푹 쉬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게 제주도 지역의 감귤 재배 면적이 22,000헥타르래요. 그게 어느 정도예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럼 우리 아파트 사니까 평으로 바꾸자면 6,655만 평. 그럼 이것도 감이 안 오죠. 너무 커서 감이 안 와. 여의도 74개. 그럼 이제 조금 네, 그러네. 여의도 74개. 그러면은 근데 이게 심지어 근데 하나의 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제주도 전역에 이제 감귤 어. 농장으로 과수원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응. 이걸 제한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200명 정도의 이제 연구사들, 이런 연구 하시는 분들이죠. 뭐 연구사도 있고 뭐 본조원도 있고 그랬습니다. 200명 정도의 연구원들을 과수원마다 뿌립니다. 그래서 과수원에 가면 또 나무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 나무 다 잴 수 없잖아요. 그럼 그 나무 그 중에서 랜덤으로 2개를 간택해요. 그래서 그거를 3번 조사를 해요. 5월. 설마 직접 세나? 네. 꽃을 다 셉니다. 아니, 열매가 아니라 꽃을? 꽃부터, 개화 시기부터. 그 꽃, 어우, 이 양이 얼마나 되는데 그걸 일일이 세. 2개의 나무에 꽃을 다 세요. 5월 달에. 그리고 착과 시기, 그 꽃이 이제 착과를 하거든요. 네. 열매가 되는 애가 있고 그냥 떨어지는 꽃이 있죠. 네. 그럼 착과 시기에 8월, 그때 또 가서 다 셉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따잖아요. 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가서 또 다 셉니다. 와. 나는 일단 이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드는 두려운 생각이 뭔지 알아요? 내가 첫 번째 꽃을 가서 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3월에 갔다 쳐. 그때 내가 이거 하고, 이거 100개 열렸네? 했어. 근데 5월 달에 꽃에서 이제 귤이 착과. 맺힌다고 착과가 이루어진다면 통상적으로는 숫자가 점점 줄어야 되는데 그때 갔을 때는 200개면 어떡해. 그럴 때 이 데이터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아예 시점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구나. 근데 그게 또 아마도 알 거예요. 이 정도 는다. 아. 근데 그거보다 많이 늘면 이제 내가 잘못 센 거거든. 큰일 난 거죠. 네. 어느 쪽이건, 둘 중에 하나는 100% 잘못 센 건데. 아, 그렇군. 그리고 또 한 가지 깜짝 놀란 거는요. 나는 귤의 개수를 그렇게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신기했는데, 귤의 개수를 그렇게 집요하게 그걸 세고 관리하려고 하는 거를 모른 채로 귤만 먹었어. 그걸 셀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저는 관리는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너무 무식한 그렇죠. 거잖아요. 차 타고 예. 가서 예. 세요. 아니, 뭐 나무 뭐 그루를 세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귤 한 개 한 개를 그렇게 센다고요? 더 재밌는 얘기를 하려면 여기는 얘기를 안 했는데 초엽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나온 이파리? 감귤도 잎이 이제 지고 새로 나고 하거든요. 그쵸, 청소년잎. 네. 그럼 청소년 잎은 응. 3년 있다 수확량에 영향을 줘요. 음. 그러니까 초엽도 세요. 음? 그래서 잎을 다 세요. 아니, 다 좋아요. 다 좋아서 내가 일생 동안에 이번 달에 이거 딱 2개만 센다. 그러면 나 정말 셀 수 있어. 근데 이거 세다가 이거 머리카락 개수 세는 것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죠. 하다가 이게 정신줄 놔버리면 내가 어디까지 샜더라? 이런 거랑 얘를 샜던가 안 샜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파리. 거기다 이파리까지?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막 대판 싸우고 나왔어. 기분 되게 나빠. 그날도 세야 되고 기분 되게 그렇죠. 좋아서 막 어딜 가야 되는 바빠 죽겠는데 이날도 세야 되고 와 진짜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엄청 열심히 하고 돈도 당연히 많이 들겠죠. 아 그래요. 돈 많이 들죠. 그쵸. 근데 정확도는 어떨까요? 안 정확하다. 정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동료 평가 타당도를 맞추려고 둘을 보내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봤을 때 둘이 다를 것 같거든. 그래서 꽤 예전 예시지만 최악의 예시가 오차량이 15만 톤. 뭐야 15만. 생산량이 45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차가 15만 톤이면 이게 3분의 1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안 세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최근 이거는 2003년에 가장 많이 났을 때 네. 그랬고 최근 2023년도 기사도 있는데 오차만 20%. 최근에도 네. 사람이 하면 아니면 드론으로? 아니 지금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아직
네. 예? 아직도 사람입니다. 뭐 스마트팜 4세대라며 이제. 아직도 한다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하던 거는 어머.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설마 이분들 다 퇴직할 때까지 계속 세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와. 아니 나는 아까 2003년쯤에 뭐 이 오차율 30% 뭐 대단하다. 이제 20년쯤 지났으니까 이제 드론으로 하겠지. 왜냐면 한방님도 그걸로 쟀다고 하고. 아직도 여전히 저도 드론으로 재고요. 네. 따서 다시 했습니다. 네? 드론으로 쟀잖아요. 이게 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개수를 하나하나 다시, 네, 셌습니다. 보통 세면 몇 개까지 세요, 대충? 근데 감귤나무 하나에 저는 열매만 셌는데, 네.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아요. 저는 150개? 한 그루만 세면 돼요? 아니요, 이제, 15그루를 셌는데요. 150개씩 15그루면 이게 편차가 또 있어요. 76개 있는 애도 음. 있었고, 230개 넘게 있는 애도 있었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평균 내면 150 근처로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1500개는 세닌다는 건데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농민의 피땀 눈물, 연구자들의 피땀 눈물. 그래서 또 얘기를 이제 이어가자면, 예측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뭐, 감귤 수매를 얼마나 할 것인가,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예측이 30% 틀려버리면, 이제 농사가 아니라 복권이 돼요. 그러네. 그다음에 심지어 이런 복권이 어떤 복권이냐면, 야, 너도 당첨되고 나도 당첨되고 하면 좋지가 아니라, 너는 꽝이어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는 그런 이제 복권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 나쁜 점이 있으니까 이제는 드론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연구를 하려면 감귤을 계속 해야 돼요. 드론으로 잰 거랑 진짜가 맞느냐, 그치. 맞다면 얼만큼 맞냐. 그다음에 드론의 단점은 위에서 본 것만 볼 수가 있잖아요. 감귤은 밑에도 열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위와 네, 아래가. 위와 상관관계가 위에도 당연히 많이 달렸으면 아래도 많이 그렇죠. 달렸겠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가 이제 안 보이고 숨어 있는데, 이렇게 상관관계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다 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시는 분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걸 뭐 돌아다니면서 셀 수 있는 로봇 같은 건 없나? 이렇게 R2D2 같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삥 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가지고 바로 막 하고 뭐 그래요. 네. 그래서 요런 발전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점점 빨라지고 점점 정확해지겠죠. 그래갖고 아까 좀 소름 끼친 얘기 했잖아요. 다 모든 식물이 다 똑같아지고 키우는 것도 다 똑같고 다 똑같은 것만 먹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 그 시장의 이런 시대로 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랑 또 얘기가 완전 180도 다르네요. 네, 너무 달라지죠. 왜 달라지냐면 육종하기가 새로운 품종 나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더 달고 더 탄수화물이 많고 더 단백질이 높고 막 지방이 높고 이런 걸 원했는데 지금은 그거 말고 안토시아닌도 좀 건강기능성 식품이 맞아. 많고 그다음에 뭐 비타민 C가 많아서 얼굴이 땡땡해지고 그다음에 뭐 향이 좋아야 되고 귤이지만 색깔이 더 초록색인 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귤색인 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막 다양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취향이 달라지니까 일원화되기보다는 더 다양해지는.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그런 게 쫙 퍼지고, 그다음에 개인화 되어 있는 자신의 기호에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들? 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그것마저도 싸질 겁니다. 햇반도. 그렇죠. 네, 처음에 백미 나왔는데 그분들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특수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햇반이 또 따로 있다, 환자용으로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 밖에도 뭐 바라 현미도 있고 그냥 현미도 있고 흑미도 있고 제가 맨날 먹어가지고. 귀리도 있고요. 귀리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렌틸콩도 있고요. 콩밥도 있어요. 햇반이? 네.
거기까지 갔어? 네. 음.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통일성이랑 다양성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맨 처음에 얘기하는 거로 하자면 통일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갔었잖아요. 기술이 좋아지니까 같은 환경에 같은 걸 잘 심을 수 있게 될 거다. 통일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술이 발전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너무 똑같은 건 나 싫어. 그리고 나의 취향도 다르고 다른 게 새로운 게 뭐 생기면 신기하니까 아마 스마트 농업이 계속 이 스마트가 농업 속에 들어와서 어떤 거를 계속 통일화 시킬 거예요. 통일성도 가속시킬 것이지만 이 통일성 가속의 끝에는 또 다양성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스마트 안에서 꺼낸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재밌는 얘기는 왜 수업에서는 할 수 없는 걸까요? 수업의 다양성도 좀 내 맘대로 좀 15주 중에 글쎄 적어도 한 4주 정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게 좀 맡겨주면 안 되나? 그러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도 땄는데 못 믿어가지고 막 미리 계획서 내라고 그러고 그거 막 틀리면 뭐 문제 있는 것처럼 하고 애들도 막 계획서대로 안 한다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갑자기 그랬어요. 네. 그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얘기 조금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장황하게는 그러니까 절대 못하죠. 다 잘라서 통일성, 다양성 중요해 이러면 애들 예로 그냥 끝나잖아요. 자, 그럼 준비한 얘기 다 하신 거죠? 네,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